안녕하세요. 새가정 플러스 11월달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가정 11월달 특집 주제의 원고를 쓰신 박순기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가정 플러스에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서 깊은 우리 새가정 플러스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농촌교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농촌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듯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농촌에 정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새가정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 저희 새가정 이번 11월달 주제가 농촌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다였잖아요. 농촌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잘 들어보았는데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농촌교회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예.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농촌의 개척교회, 섬의 목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 형하고 누나는 목회자나 목회자 사모가 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어려운 네. 그런 이제 그 목회 생활을 부모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중정이 좀 없어가지고 양신을 가게 됐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촌에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농촌 교회가 나에게는 이제 이렇게 좀 친숙한 네. 그러한 것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그곳에 계신 분들이 전부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뭔가 거대한 어떤 것을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의 진심이나 진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는 목회보다는 작지만 네. 나의 목회 또 그것이 진심이 통할 수 있는 곳이 농촌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실제로 저의 27년의 목회를 돌아보면 그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농촌을 이렇게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농촌에 희망은 있지만 그건 내일은 아니고 그런 농촌의 빚은 졌지만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은퇴할 때 좀 미안하다고 몇 마디 멘트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것만 이렇게 보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그 강도 만난 자 같고 어렵기 때문에 교회 역할은 더 크고 네. 또 교회가 실제로 수많은 곳에서 별 드러나지 않아요. 작은 네. 농촌 교회라는. 그러지만은 그곳에서 애쓰는 그런 농촌 목회자들과 또 교인들이 있음을 또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참 할 일이 많다는 게 느껴지고 또 진심을 다해서 목회를 하신다는 게 느껴져서 저도 그곳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목사님이 27년간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농촌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농촌 지역의 다양한 모습들을 몸소 보고 느끼셨을 텐데요. 그러면서 10년 전부터 지금 농촌 유학에 관심 가지면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농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인을 얼마만큼 늘려야 그래도 농촌 목회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교인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목회를 하다 보면 도시도 어려운데 농촌은 진짜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네. 참 그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늘어나는 농촌교회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100에 하나나 있다면 있을까? 네. 그러면 99은 늘 자신의 어떤 이렇게 자신이 부족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 그리고 교인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교회 안에서라도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목표를 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들의 문제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를 하게 되었고, 네. 또 노인들을 보니까 평생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길게는 몇 년 아니면 짧게는 이렇게 몇 개월 계시다가 돌아가셨답니다 하고 부고장으로 그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노인 주간보호를 하고 요양원을 하고 아무튼 시골의 작은 단위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작은 세포가 건강하게 네. 지역사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근데 학교가 이제 적어져가고 지금 네. 12명의 학교가 되기도 하고 이제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지게 되고 네. 그럼 또 그 수많은 일자리도 또 사라지게 되고 네. 지역의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뭐 주변에 은퇴자들도 있으니까 좀 더 규모가 있는 교회로 가서 또 이렇게 목회하다가 또 은퇴하면 뭐 그 정도로 위안을 삼고 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있는 곳, 네.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이 보내준 곳이라고 네, 생각했던 네. 그곳에 그분들과 함께 어려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게 학교를 단순하게 학교 숫자를 몇 명 늘린다가 아니고 그 학교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희망의 어떤 씨앗을 뿌린다고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뭐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살았던 이곳을 기억하게 되기도 네. 할 것이고 그 부모님도 이곳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뭐 귀농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네. 네.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는 수많은 그런 안 되는 논리는 99개예요. 된다는 것은 어쩌면 좀 우기는 것 같은 뭐 그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게 목회자로서 제가 뭐 취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농촌 지역에 특히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곳에 희망의 씨앗을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뿌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학교에서도 또한 그 지역에서도 그 이 목사님의 사역에 많이 응원을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농촌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다양한 시도도 해보시고 목회를 오랫동안 잘하고 계시는데 농촌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후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농촌교회에 가면 뭐 부모가 됐던 주변에서 참 잘했다 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도 주변에 있는 뭐 동료 목회자들이든 또 다른 사람들이든 야, 잘한다. 나도 그 길을 갈게. 이런 사람보다는 그것은 뭐 사회복지가 할 일이고 또 그것은 뭐 교육청이 할 일인데 네. 왜 교회가 하려고 하냐. 무슨 신방을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뭐 교인들 돌보고 하는 것을 해야지 왜 그렇게 또 뭐 성과도 나오지도 않고 수십 년을 해도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은 그 일을 하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 듯한 직접적으로 말 안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후배들에게 농촌 목회를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곳에 가면 무슨 뭐 먹을 거 걱정 없고 뭐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강도 만난 자고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정말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교인들만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 그 지역사회 전체가 목회의 대상이 되고 또 교회의 어떤 선교 영역이 되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꿈을 꾸신 분이 있다면 그냥 어떤 뭐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자기의 목회적 어떤 경험이나 그러한 것을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진짜 이제 그 온 몸을 바쳐서 정말 진실하게 선교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떠나올 수 없는 그 마음들을 느끼듯이 농촌 교회도 모든 게 풍족한가요? 모든 게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있게 했고 농촌에서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번 하는 만큼 자기가 하는 만큼 농촌 목회라는 것은 그 성과라는 것이 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보다는요. 그래서 난 농촌에 좀 어려운 것은 조금 덜 보고 그래도 희망적이고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을 좀 더 보면서 그래서 농촌에서 한번 함께 어깨 걸고 농촌 희망을 만들어가는 후배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곳에 희망을 뿌릴 수 있다,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배들이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정말 마음가짐을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농촌 교회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이 그곳에 잘 찾아가서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농촌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면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싶으신가요? 네. 농촌 지역이 또 농촌 교회가 제가 경험했을 때 무슨 교회를 뭐 부흥시켜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기대를 갖게 하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동받는 자와 같다는 표현은 제가 뭐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거대한 양로원이랄까? 그게 이제 농촌의 현실인데 그곳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뭐 5명 다니는 교회도 있고 뭐 10몇 명 다니는 교회가 또 여럿이 있는데 그럼 그곳에 교회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교회가 규모를 자랑하지 말고 목회자 사례비나 교회 운영을 위해서 무슨 경제 논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 규모, 뭐 통폐합 이런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수십 년 그곳에서 희망의 종소리를 울려 퍼지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섬기던 그 교회들이 지금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농촌에 이 교회를 통해 새로운 어떤 부흥의 불길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흥이라는 것은 교인들이 막 몇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라기보다 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있어 저 교회 때문에 그래도 농촌에 희망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아니 그러한 날이 오게 되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농촌 목회하는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서 진짜 뭐 우리가 그건 안 돼. 뭐 돈도 없고 뭐 도움만 받아야 돼. 그러니 할 수가 없어. 이런 자리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농촌에 희망을 만들고 농촌 교회가 작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유튜브 우리 세가정 플러스 시청하시는 우리 세가정 우리 독자분들께서도 정말 농촌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우리 농촌 유아 주변에 또 아이들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또 보내주셔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삶 그리고 농촌에도 새로운 희망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농촌교회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우리 박승기 목사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목사님 말씀처럼 여전히 많은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어렵지만 그곳에 진심을 다해 사역하면서 희망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가정 식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